우리 동네가 재개발된다? 와, 상상만 해도 정말 설레죠? 낡은 우리 집이 번쩍이는 새 아파트가 되고 보상금도 두둑하게 받고 진짜 인생 역전의 기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부푼 꿈이 단 하루의 실수 때문에 세금 폭탄, 그리고 보상금 영원이라는 악몽으로 바뀔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이게 그냥 남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실제 있었던 판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비를 갈랐던 바로 그 운명의 날짜,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동네 어귀에 경축,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이런 현수막이 쫙 걸리는 거죠. 주민들은 막 환호성을 지르고요. 드디어 우리도 새 아파트에 사는구나. 이제 고생 끝이다. 이 희망과 설렘, 바로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재개발이란 게 꼭 동전의 양면 같아요. 누구는 꿈에 그리던 보상금이랑 새 아파트를 얻는데 바로 그 옆집 사람은 세금 폭탄을 맞거나 보상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그런 비극을 맞기도 하거든요. 아니 대체 이 엄청난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같은 재개발 구역에 살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집주인 김철수 씨 그리고 세입자 이영희 씨, 이 두 분의 이야기예요. 이 두 사람 모두 처음에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주인 김철수 씨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이거 나라에서 하는 공익사업에 집을 파는 거니까 당연히 양도소득세 감면받아서 노후자금으로 써야겠다. 세입자 이영희 씨도 기대했고요. 재개발 때문에 이사 가는 거면 당연히 나라에서 주거이전비랑 이사비는 챙겨주겠지. 정말 누가 들어도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생각이잖아요. 그쵸? 근데 현실은요. 기대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두 사람의 꿈이 왜 갑자기 악몽으로 변해버렸을까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먼저 김철수 씨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조합에 집을 딱 팔고 며칠 뒤였어요. 세무서에서 등기우편이 하나 날아온 거죠. 뜯어봤는데 세상에 그대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대했던 세금 감면은커녕 수천만 원짜리 양도소득세 폭탄 고지서가 떡하니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영희 씨 상황은 더 막막했습니다. 한창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조합에서 온 통보서에는 정말 차갑게 딱 한 줄 적혀 있었어요. 귀하는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새로 집 구할 돈, 그러니까 주거이전비는 물론이고 당장 이삿짐 싸는데 필요한 이사비조차 단 한 푼도 못 받게 된 거죠. 아니, 같은 동네에서 똑같이 재개발을 기대했는데 왜 한 사람은 세금 폭탄을 맞고 다른 한 사람은 빈손으로 쫓겨나게 된 걸까요?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거요? 놀라지 마세요. 그냥 날짜 하나였습니다. 서류에 적힌 그 날짜요. 네, 맞아요. 법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바로 그 결정적 날짜, 법적인 기준일을 두 분 다 놓쳐버린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분들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그 두 개의 운명의 날짜가 대체 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날짜, 바로 김철수 씨의 발목을 잡았던 사업시행 인가일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요. 구청 같은 관청이 오케이, 이 재개발 사업 공식적으로 허가합니다 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바로 그날이에요. 이 도장이 찍혀야만 비로소 이 사업이 그냥 사적인 개발이 아니라 법적인 혜택을 받는 공익사업이 되는 겁니다. 김철수 씨의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조합 생기고 동네 분위기가 막 들썩이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바로 집을 팔아버린 거죠. 근데 그 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이 정말 안타깝게도 관청에서 공식 허가 도장을 찍어주기.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가 나기 불과 며칠 전이었던 겁니다. 법원의 판단은 아주 냉정했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가 나기 전에 한 거래는 공익사업에 협조한 게 아니다. 이건 그냥 개인들끼리 집 사고 판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세금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와, 정말 단 며칠, 아니 어쩌면 하루 차이로 공적인 수용이 그냥 사적인 매매가 돼버린 거죠. 자, 다음은 세입자 이영희 씨의 운명을 갈랐던 두 번째 날짜,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입니다. 이건 뭐냐면 재개발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주민들한테 처음으로 딱 공개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날이 세입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냐 없냐를 가르는 커트라인,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이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해서 최소 3개월 이상 거기 살았던 세입자한테만 주거 이전비를 주라고요. 그런데 이영희 씨는 너무 안타깝게도 이사 온 지 딱 2달 만에 이 공람공고가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3개월 조건을 못 채운 거죠.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이영희 씨 개인 입장에서는 정말 피눈물 나게 억울한 일이죠. 근데 법원이 왜 이렇게 칼같이 기준을 정해놨냐면요. 더 큰 그림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상금만 노리고 재개발 구역에 슬쩍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 소위 보상 사냥꾼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그렇다면 법원은 왜 이렇게 개인 사정은 안 봐주고 딱 정해진 날짜, 절차만 따지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법적 안정성과 공평성, 이 2가지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먼저 김철수 씨 경우 세금 혜택은 조세 법률주의라는 대원칙 때문에 그래요. 법에 정해진 공식 사업 단계, 즉 사업 시행 인가 이후라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세금 제도가 그냥 흔들려 버리거든요. 이영희 씨 경우는요. 보상금만 노리는 투기꾼들,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예요. 오랫동안 정말 거기서 살아온 진짜 주민들을 보호하려고 공람공고일 3개월 전이라는 선을 딱 그어놓은 거죠. 이 선이 무너지면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불공정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김철수 씨와 이영희 씨처럼 이렇게 안타까운 실수를 안 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내가 집주인이다? 그러면 조합이나 부동산 말만 믿지 마시고 반드시 구청에 직접 전화해서 사업 시행 인가 고시 났습니까? 확인하고 계약서에 도장 찍으세요. 둘째, 내가 세입자다. 그렇다면 이사 가려는 동네가 재개발 구역인지 알아보고 정비계의 공람공고일이 언제였는지, 그래서 내가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부터 꼭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 진짜 꿀팁인데요. 아까 이영희 씨처럼 3개월 요건 못 채워서 주거 이전비 못 받게 됐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실제 이사에 드는 비용, 그러니까 이사비는요, 주거 이전비랑은 별개로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조합에 꼭 달라고 청구하셔야 합니다. 재개발에서 날짜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내 재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도 하고 한순간에 모든 걸 뺏어가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김철수 씨와 이영희 씨의 이야기는 아는 게 힘이다를 넘어서 때로는 모르는 게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죠.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 만약 재개발 구역에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운명을 가를 그 결정적 날짜는 언젠가요? 그 날짜 하나를 아는 것이 어쩌면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